자, 1월 30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이적 시장 소식을 요약을 해볼게요. 어제 썸네일에 바꿨던 벤제마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약간 내막이 약간 나왔는데요.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벤제마가 이게 알리티에다한테 그래도 재계약에 관한 문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재계약을 원한다. 구단 측으로부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벤제마한테 초상권 100% 일단 보장을 해주겠다. 까지는 너무 좋죠. 선수 입장에서 초상권 100% 너무 나이스지. 상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와 연봉 0에 수려만. 그러니까 너 초상권 수익만 가져가고 무급봉사 띄워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제마가 사실 급여를 좀 많이 낮게 받아도 그리고 일전에 있었던 약속을 어겨진다 하더라도 빡이 돌만했었던 상황인데 야 지금 2대5를 해 나한테?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호날두를 제외하고 발롱도르를 딴 유일한 선수인데 본인 입장에서 참 벤제마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일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출전 거부를 했었구나. 뭐 이게 남은 기간 동안 뛰어보고 FA로 나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벤제마는 환멸을 느껴서라도 떠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기사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키프 기사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빅클럽들 중에서 가장 이적 시장에 활발한 팀이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충분히 꼽힐 수 있다고 보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타깃이었던 고레츠카가 올여름 FA로 바이언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 바로 겨울에 이적을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단계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근데 FA로 떠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알레티가 그럼 이런 고레츠카 말고 딴 선수를 보겠구나가 좀 더 확실해진 것 같고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후보군은 최소 3명에서 4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프라테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로마노의 보도 또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카의 메디나라는 알레티 1티어 기자가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루크먼에 올인을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보강에 관해서는 프라테시 선수 정도의 이제 임대 영입 정도를 노린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이 있는 더블 체크가 됐죠. 근데 이게 좀 이적이 갈 것 같나 봐요. 디마르지오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나폴리가 루크먼 이적권 때문에 술레마나 영입이 막혀버려가지고 다른 타겟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루크먼은 뭐 알레티로 가나? 아니 뭐 페네르바체로 가나?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둘 중 하나 어디로 가나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리에에서 가장 지금 핫한 사이닝은 아무래도 이 선수겠죠. 다니엘레 롱고가 띄운 기사인데 밀란 1티어죠. 밀란은 마테타 영입을 위해서 펠리스랑 협상 중이다. 보너스 포함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가 논의되고 있고 여름 이적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펠리스는 겨울에 팔 시에는 4천만 파운드 미만으로 절대 안 판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상황인데 여름 이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마테타가 밀란과 개인 합의가 완료가 되면서 이번 시즌 끝으로 펠리스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직 합의를 하진 않았어요. 이 구단 간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키라에 의하면 니콜로 스키라에 의하면 마테타가 메디컬을 일요일에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48시간 내로 밀란 이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아주 강한 코멘트가 나왔죠. 그리고 디마르지오 밀란, 마테타를 즉시 영입할 수 있다고 더욱 확신 중. 로마는 은쿤쿠 및 다른 선수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은쿤쿠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재고 처리 어떻게 하는 상황인지 뭐 이관에서 아직 뭐 밀란에 있는 공격수가 인원수가 많긴 해요. 사실 히메네스나 그다음에 뭐 투톱을 지금 보고 있는 필리식 레앙이라든가 은쿤쿠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필크루크 임대 왔는데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죠. 거기서 또 공격수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로마가 그 밀란의 공격수들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상태. 근데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장필리 마테타가 지금 다른 기자들처럼 다니엘레 롱고 빼고 싹 다 즉시 이적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밀란의 1.5티어에서 2티어 정도 되는 기자는 여름 이적일 것이라 그러고 근데 다른 기자들은 뭔가 좀 즉시 이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롱고가 보니까 또 번복을 했네. 지금 제가 늦게 확인했는데 18시 36분에 올라온 제가 트윗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오후 10시에 나왔던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밀란이 마테타랑 4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테타를 즉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500만 유로 더 줄 테니까 당장 주세요.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은쿤쿠 임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 롱고 얘기에선. 임대로 600만 유로를 받아서 보내는 것에 관해서 지금 밀란 쪽에서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 또한 은쿤쿠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테타가 또 밀란을 좋아하나 봐. 밀란 가려고 지금 노팅엄 포함해서 다른 제안들을 모두 보류했다 그래요. 마테오 모레토의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밀란은 몇 주 동안 그를 비밀리에 영입하려 노력을 했고 마테타는 밀란 이적을 예상 중이다. 지금 너무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노팅엄은 지금 스트라이커 영입이 마테타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라르센 같은 경우에 원래 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울브스 기자 쪽에서 이거, 그리고 목벨도 그렇고 이거 야 라르센 못 갈 것 같다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노가 희위익으로 뛰었던 걸 내렸어요, 게시글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거든요. 펠리시는 여전히 스트라는 라르센을 원하고 있고 마테타 대체자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직 후속 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연쇄 이적이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저 어제 포켓몬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첼시 소식들을 좀 묵혀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AC 밀란이 지금 디사시 관련해가지고 링크가 나왔어요. 디마르지오가 AC 밀란은 센터백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악셀 디사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히메네스, 그 2번 있죠? 그 선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디사시가 지금 반년 동안 거의 뭐 1군 경기를 못 뛰었다시피 한데 왜 그렇게 이렇게 좋게 봐줄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니자르 킨셀라가 말하기로는 웨스트햄이 또 디사시에 관심이 있다. 첼시에게는 다른 옵션도 있다고 하고, 다른 옵션이라고 하면은 뭐 스트라스부르 임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AS 로마도 지금 디사시에 관심이 있고 리옹도 계속 상황을 보고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웨스트햄에 관해서 조금 나는 뭔가 가능성이 실린다고 보는 게,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디사시를 되게 꽤 원할 법하다고 보거든요. 센터백은 하자가 좀 저는 경기 볼 때마다 좀 느꼈고, 웨스트햄 이거 센터백 좀 아쉽다. 토디보도 좀 아쉽긴 한데 이 킬먼은 진짜 미쳤네. 내가 생각하는 그 울브스의 킬먼, 너무 좋았던 킬먼은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해가지고 웨스트햄이라면 센터백 영입을 한번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여름에도 이제 디사시 영입을 추진했었던 클럽이 웨스트햄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좀 더 주의 있게 지켜볼 만한 링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첼시가 또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먼 존슨 첼시 전담 기자죠.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에버튼이 첼시의 타이리크 조지 임대 영입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에스 감독이 이번 시즌에 그릴리시가 발부상 때문에 수술이 필요해가지고 다시 뛰기 어려울 거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 포지션이라고 나름대로 볼 수 있는 타이리크 조지의 이적과 링크가 될 수 있나? 연쇄 작용이 될 수 있나? 이러면 사실 잭 그릴리시 완전 영입하기 좀 꺼려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구멍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볼 수 있는 싸움을 들어가 볼 수 있는 에버튼이라 스쿼드 보강에 좀 더 힘을 당장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조지 건도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임대 이적이잖아요. 완전 이적이 포함된 임대 옵션이 아닐까. 첼시는 원래 타이리크 조지의 완전 이적만 허용을 하려고 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입절을 빠르게 때리고 싶은가 봐. 경기 뛰는 꼬라지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 싶나 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정하게나마 어쨌든 빠르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키아런길이 말하기로는 코릴이 야외 러닝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죠. 첼시는 시즌 전에 복귀를 기대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흥미로워서 갖고 왔는데, 현재까지 빅6 이적생 공격수 중에서 공격 포인트 기록 개수를 카운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도 빼는 거예요, 이 비르츠랑. 그리고 커뮤니티 쉴드랑 클럽 월드컵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는 이거 와비에 올라온 글인데, 알렉산더 이삭의 781분에 16경기 3골 1도움. 일단 가장 낮아요. 어쩔 수가 없긴 하죠. 근데 이게 득점수가 낮은 게 플레이 타임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베냐민 셰슈코입니다. 1231분에 20경기 5골 1도움. 이 선수도 부상 공백점이 있었죠. 그 다음이 요케레스 29경기 1879분에 10골 2도움 기록했다고 하고, 그리고 주앙 페드로가 2206분에 31경기 11골 4도움. 주앙 페드로가 2등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골 꽤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휴고 웨키티케가 1등 30경기 12골 4도움 1880분. 주앙 페드로가 클럽 월드컵을 빼고 봤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은 준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뷔 시즌이긴 한데 좀 더 잘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최근에 득점혈이 뚫린 만큼 본인도 많이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키어런길이라는 기자가 또 이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첼시가 주앙 페드로 영입 매우 만족 중이다. 첼시는 5,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총 600만 파운드의 패키지로 주앙 페드를 영입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를 영입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을 봤을 때 롤브스가 라르센에게 비슷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마침 그렇기도 하죠. 저 가격으로는 주앙 페드로를 사오는 게 좀 어렵긴 했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브라이튼 내에서 원래 주앙 페드로가 그 바네키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 엘보로 갖다 찍을라 했다잖아요. 주앙 페드로가 개빡쳐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싸움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속설도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첼시가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을 좀 어느 정도 뽑고 있는 영입이에는 좀 확실한 거는 같다. 사실 이 선수는 클럽 월드컵 지표가 빠지긴 했지만 오자마자 본인의 이적료를 다 갚아준 선수이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가 아니었으면은 클럽 월드컵 우승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기사 마지막에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의 기록은 충분히 준수하다. 특히 2025년 여름에 영입된 다른 스트라이커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를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생각보다도 확실하게 봤을 때 괜찮다. 데뷔 시즌에 이 정도다? 저는 만족. 근데 개인적으로 저 이번 시즌 이 정도 페이스다? 좀 무리수 많이 넣어가지고 리그 20골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지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 바람입니다. 리그 20골 찍는 공격수 오랜만에 또 보고 싶어. 본지 꽤 됐어. 코스타가 마지막이에요.